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방역 지침을 강화하며 이들의 입국을 막았는데요. 이를 빌미로 중국에서는 다시 혐한 감정이 대두되었고, 지난달 설 당시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팬들에게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음력 1월 1일을 루나 뉴이어, 음력설이라고 불렀다가 차이니즈 뉴이어로 표기하지 않았다며 난데없이 댓글 테러를 당하기도 했죠. 이는 중국 외교부에서도 디즈니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정정하라며 억지를 부리면서 대두되었고, 중국 외교부와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에서도 루나 뉴이어로 표기한 것이 밝혀지며 중국 누리꾼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을 다시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대만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대만 공중파 방송인 삼립뉴스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연예인들 관련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는 대만의 한 방송에서는 설을 맞아 아예 한국 아이돌을 초청해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기까지 했는데요. 2019년 8월 데뷔한 한국의 다국적 걸그룹 파나틱스는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메인 댄서로 활약 중인 지아이가 대만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대만 사람들의 50%가 시청한다는 대만 TVBS는 지난 음력설을 맞아 지아이와 팀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도이가 함께 음력설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한한령을 유지하며 중국에 더 이상 할 리는 없다. 중국 여행객을 막으면 한국만 손해다 등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정작 자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으며 너무 과한 열기에 규제까지 들이민 한국 화장품 시장도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필러나 보톡스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위조돼 중국 시장에서 대거 유통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특허청이 지난 7월부터 중국 내 도매 시장과 온라인 판매처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 위조 한국산 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의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조 의약품의 경우 중국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중국 당국도 군말 없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나선 한 도매상 보관창고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의약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여기서 압수된 것만 약 3,100여 점으로 정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조 의약품들은 정가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의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왕리 주임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굉장히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위조 상품이 유통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의심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류가 있기 전부터 중국의 한국 뷰티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화장품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면세점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성형은 관련 관광 상품을 넘어 10수년 넘게 한국의 성형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중국으로 모셔가기 바쁜데요. 중국 시장조사 연구기관인 아이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의료 미용 시장의 규모는 약 54조 원으로 현재 중국 전역에 3만 개 이상의 성형외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간 성형시술자는 2천만 명을 넘어 미국, 브라질에 이어 3대 성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상해, 북경 등의 한국인 의사가 있는 성형외과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상해의 한 성형외과 내부를 보면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성형을 받고 회복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병실이 부족한 탓에 복도에 비치된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병원 원무과 옆엔 아예 ATM을 비치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비자 보복으로 한국인 의사들이 강제로 귀국하게 되자 이들을 만나기 위해 힘겹게 찾아온 이들이 허탈하게 돌아가는 등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인들은 남들이 보는 자신의 외모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지난해 이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각종 명품 모델이 된 중국인 모델들을 보고 모델의 작은 눈이 중국을 모욕한다, 작은 눈과 주근깨로 아시아 여성을 못생겨 보이도록 비하했다 등
업체를 향한 공격은 물론 모델들에게도 비판을 퍼붓자 BBC에서 직접 과거 고대 중국에선 작은 눈을 선호했으며 현대 중국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1970년대 후반 서구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서 고착된 것이라며 증명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동양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현지에서 찬사를 받은 사진들인데 중국에서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25일 대만 삼립신문망은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한 대만 여성이 커뮤니티에 대만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너무 투박하고 이상한 옷을 입는다고 올린 사연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가보니 여성들은 완벽할 정도로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 한국 여성들은 이를 일종의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로 여기고 있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투나 가죽, 잠바 등을 입고 헤어스타일 역시 정갈하게 하고 다니고 있었다. 스타일 자체에서 청결함을 느낀 반면 정작 대만에 돌아와 거기를 돌아다니는 대만 사람들을 보면 옷을 입는 것도 꾸미는 것도 너무 투박하고 대충 입고 돌아다녀 마치 방금 일어난 모습처럼 다니는데 특히 대만 남성들은 그 정도가 심해 참담함을 느꼈다고 올린 글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이 글을 한국 여행을 다녀온 대만 여성이 자신이 느낀 바를 회원수가 400만 명이 넘고 월 방문자가 1,500만에 달하는 대만 최대 커뮤니티인 디카드에 올렸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금일신문은 한국인들은 잘 꾸미고 다니는데 반해 대만 사람들은 투박한 몰골로 다니는 이유에 대해 대만은 날씨가 덥고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점, 대만 남성복이 여성복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점, 끝으로 문화와 습관의 차이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만 학생들을 인터뷰한 의견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토론을 펼치고 있을까요? 왜냐면 난 나 멋지니까. 장원급제. 대만에 온 한국, 일본인들은 옷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다고 느낀대. 근데 딱히 차려입지 않아도 대만 애들보단 잘생긴 것 같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무리 스타일링을 해도 헬멧을 쓰고 나면 머리가 다 눌려서 필요가 없지. 맞아,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면 스타일링 다 망가지고 여름엔 그게 더 심해지지. 솔직히 내피 씻는 게 귀찮긴 하지. 왜? 머릿기름 모아서 계란 프라이라도 하게? 일본이나 한국에 간다면 꾸미느라 월급 다 쓰겠네. 여자들도 오토바이 10분만 타면 머리 다 망가져. 게다가 여름엔 땀도 많이 나서 메이크업도 아무 소용이 없지. 이게 바로 민족성이지. 모두가 교통신호는 가볍게 무시하고 게으르고 편한 것에 익숙해. 물론 편안하고 행복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눈에 이것은 후진국의 모습일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름만 되면 후덥지근한 날씨에게 한 수 내어주며 대충 입고 다니곤 해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좀 풀린 편이지만 유독 추운 이번 겨울엔 외모는 둘째치고 살기 위해서 내복에 롱패딩으로 꽁꽁 싸매고 다녔던 걸 생각하면 글을 쓴 여성이 본 멋지게 꾸미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해외 한류 팬들 중에는 한국의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선남선녀들이 정말 많다는 환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도 간간히 보이는 각종 이상형 월드컵의 시초격인 페이스 월드매치라는 어플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저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유저들이 직접 이지선다형으로 외모를 평가하고 이를 순위로 매겼는데요. 전 세계 83개국 153만 건이 다운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남녀 32명을 선별하는 핫페이스 매치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우승자를 배출했으며 한국은 종합통계 2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미남 미녀들이 즐비한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표 예능인 런닝맨의 넷플릭스 신작 식스 언더그라운드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멜라니 로랑, 아드리아 아르호나가 출연했을 당시 한국인 아저씨 지석진의 만 나이가 53세라고 밝히자 깜짝 놀라기도 했죠. 사실 한국인의 외모가 예쁘다고 정평이 나 있다거나 외모가 동안이라는 등의 칭찬보다는 나라의 문화, 직업에 맞는 옷차림을 베스트라고 설명하는 대만 네티즌들의 토론에 더욱 공감이 가는데요. 정장이나 드레스 등의 옷도 정말 멋지지만 매일 새벽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형광복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산업. 최전선에서 피땀 흘리는 기술 자분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야말로 가장 멋진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서도 자신감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